인생 언니 김경숙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짝짝짝짝짝짝. 네, 요거. 네, 인사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인생 언니 김약사입니다. 김경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엄청 작으시네요. 네, 제가 자꾸 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예. 이렇게 해도, 네. 네, 아주. 균형을 좀 맞추고. 네. 네. 인생 언니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감사합니다. 1인 기업 내에서는 거의 준스타 이상이에요. 아유, 진짜. 알고 계시죠? 아니요, 몰랐는데요. 오늘 모르셨어요? 네. 진짜요? 네. 저도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굉장히 인기 좋으시고 인터뷰 가면 모든 분들이 따뜻하게 조언을 많이 듣고 오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네. 지금 보니까 막 난리도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인생 언니, 연예인입니다. 심쿵태니가 누구예요? 김호경 교수요. 네? 김호경 교수. 김호경 교수. 네, 김호경 교수님, 안녕. 네. 여기 나와야 돼. 준비하세요. 네, 네. 임명 교수님, 저도 팬. 네. 자, 우리 오늘 김경 사장님, 어떤 분이신지. 이분이 약사인 것도 알고, 사업도 하시고, 이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10분 정도의 특강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질문을 던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수로 정해듣겠습니다. 박수. 네. 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약대 졸업하고 이제 약사인데, 약국 한 20년 정도 했어요. 약국 하기 전에 이제 제약회사 잠깐 다녔는데 1년 반 정도. 그 후로부터는 계속 1인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국을 한 20년 정도 했고, 그 후에 프랑스에서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개발해서 거기 현지 법인을 세워가지고 그 프랑스에서 화장품 사업을 한 7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누스킨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차 지금 하고 있고요. 주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안티에이징 컨설턴트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좀 연식이 된 관계로 안티에이징 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제가 사업을 하게 된 계기도 그렇습니다. 제가 약국을 하면서 가장 이제 문제였던 거는, 그 약국을 하면은 지금도 대부분의 약국이 그렇지만 보통 이제 케미칼 약품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두통약이라든지 진통제라든지 항생제라든지 그런 거를 드셨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다는 걸 다 느끼셨을 텐데, 그게 제가 약을 투약을 하면서도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작용이라는 게 꼭 있어야 할까? 그래서 이런 게 없이 좀 건강해지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해서 제가 한약사 자격증을 받고 한약을 같이 이제 투약을 해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약하고 양약하고 같이 쓰니까 시너지가 나서 너무 좋았는데 불편한 게 있었어요. 한약이 옛날에 그 허준 선생님이 동의보감 쓸 때 그 시절에 한약재가 아닌 거예요. 똑같은 처방을 쓰더라도 지금은 그 감초가 아니지. 물이 바뀌었고 공기가 바뀌었고 토양이 바뀌었고, 더구나 해외에서 어디라고 말은 못하지만 가지고 올 때 그쪽에서 농약을 얼마나 쳤는지, 또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방부제를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가져와서 창고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가 되게 불편해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약국에서 법제라는 걸 통해서 독성을 좀 제거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취급하고 있는 파마넥스라는 제품을 통해서 그 안전성과 표준화를 완전히 그 6가지의 그 안전성 공법으로, 그러니까 왜 그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됐냐면, 그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볼 때 이 에이즈락 개발 책임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약은 아플 때만 먹지만 이런 영양제는 밥처럼 매일 먹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철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 말에 되게 감동이 됐고요. 사실 약국을 하고 뭐 약학을 전공을 하고 했었어도 세포 건강에 대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영양제를 잘 먹음으로써 세포가 건강해지면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게 점점 공부할수록 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프랑스에서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사업은 했는데, 그러니까 이 코로나처럼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오는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시작했을 때 유로가 1,300에 시작했는데, 그 그리스 사태, 스페인 사태가 나면서 유로가 1,800까지 올라가니까, 그때 이제 거꾸로 가져와서 여기 현대백화점에서 런칭을 했었는데, 그때 50만 원, 3종에 50만 원, 굉장히 고가 제품이었거든요. 이거 꺼졌네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 유로가 그렇게 올라가니까 여기 와서 그냥 이익 없이 그냥 똔똔인 상태가 7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아직 브랜드 파워가 크기 전에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럽 에이전트한테 넘기고 이제 쉬어야지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실팔자가 못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아이 둘이 미국에 유학을 하고 있었고, 제가 그래서 한국, 프랑스, 미국 이렇게 다녀야 되는 상태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 조금 싱싱해 보이나요? 네. 저는 원래 이제 모태 국민대표 비실이에요. 완전 체력이 엄청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한 사람이라 체육 시간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최한희 사장님하고 완전 반대했죠. 그래서 굉장히 체력이 약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게 시차 어디를 한 번씩 이동하면 일주일 내지 뭐 그 동안에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하는데,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이제 고가 제품을 하고 있으니까 제 친구가 화장품은 권하진 않고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권한 거예요. 근데 그 영양제를 먹고 제가 시차도 없어졌고 10년 정도 잠을 못 잤었는데, 그게 진짜 신기하게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생각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때가 56세였거든요. 10년 전인데, 그러니까 이제 좀 은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들을 때였는데, 그때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0세 시대를 시계에 놓고 보니까 밤 12시를 100세로 놓고 낮 12시를 50세로 놓고 보니까 내 나이가 뭐 12시에서 1시 사이 그렇게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죽기엔 너무 젊구나. 그리고 지금 잠자기엔 너무 낮이 화나구나. 그럼 이 시간을 뭘 할 거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알아볼까 이렇게 했다가 그때 이제 사업을 알아보면서 그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바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책을 보고 거기에 사사분면을 제가 이해를 하면서 이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내가 죽을 때까지 할 만한 직업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그닥 그렇게 욕먹고 살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인생 막판에 뭔가 이런 걸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본사가 미국 유타주에 있는데 제가 2달에 한 번씩 거기를 방문을 해서 그 안티에이징 개발 책임자도 만나고 임원들도 만나고 유통 시스템도 가서 직접 가서 다 보고 전 제품을 6개월 동안에 다 체험을 해요. 그렇게 해보니까 내가 누구에겐가 이 제품을 권했을 때 이 제품으로 내가 감사하다는 얘기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사업을 보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얼마 전에 그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을 보면서 거기에 정말 딱 합당한 사업이더라고요. 플랫폼 비즈니스의 인디펜던트 워커의 세이프티한 제품을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온 컨택트로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비즈니스라면은 내가 할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비즈니스를 권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사업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뭐냐면, 제가 지금은 되게 말을 잘하죠. 예, 근데 제가 원래 말을 1도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친구 중에 대학교 때 이제 우리 짝꿍이 이제 4명이 있는데, 제가 3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한 적이 있대요. 근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말을 안 하는 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말을 안 했는데, 지금 그때 말 안 한 거 지금 다 이렇게 총량 채우고 있는 느낌이고, 제가 약국을 하면서 많이 들은 얘기가, 이렇게 약국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으세요? 이러는데, 그때 어디 안 가고 약국 봤던 거 지금 작년에만 해도 제가 비행기 타고 해외를 5번을 나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 살다 보면은 총량 채우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붙잡았던 거는 뭐냐면,
이 사업을 지금까지 해올 수 있던 이유는 그 부자빠 비즈니스 스쿨의 첫 번 얼마 되지 않은 페이지에 그 변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애벌레와 나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애벌레로 사는 게 좋겠어요? 나비로 사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나비가 좋죠. 그러나 그 중간 과정에는 그 번데기라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견디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으로 리크루팅 되신 분들은 잘 흔들리질 않더라고. 내가 이 제품 좋지, 사업 좋지, 이렇게 저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제품으로 만난 분들은 제품이 안 좋으면 그만둘 수도 있는데 책으로 본인이 깨닫고 이렇게 받아들이신 분들은 별로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역시 책이 정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누군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구나를 듣는 건 우리의 삶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제일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단 약사 김경숙 공부를 열심히 하셨나 봐요. 제가 잘한 거는 엄마 말을 잘 들은 거예요. 아, 네. 엄친아였군요. 아, 그럼 엄마가 아니요. 제가 그때 그러니까는 중학교 때 생물 선생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생물에 되게 관심이 있었는데 그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인데 굉장히 엄마 같은 선생님이셨어요. 푸근하고. 그래서 그런데 생물에 관심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정말 지성과 미모를 다 갖춘 너무 멋진 분이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예요? 누구야? 그랬더니 큰언니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이대학대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 이대학대를 가야 되겠어 이렇게 딱 마음을 먹은 거죠. 참 네. 희한한 동기부여네요. 그죠? 네. 우연히 그냥 탁 걸렸는데 그래서 막 네. 열심히 공부를 하셨구나. 그런데도 이제 막상 대학을 갈 때쯤 돼가지고는 내가 생물을 할까 미생물을 할까 약대를 갈까 그리고 그때는 또 시집잘 가는 게 가정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약대를 갈까 생물학과를 갈까 시집을 갈까. 그쵸. 제가 볼 땐 다 비슷비슷한데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앞으로는 여성들도 자기 직업을 가지는 1인 1기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약사 면허증을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그 면허증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네가 사는데 도움이 될 그래도 것이다. 그 얘기를 잘 순종하고 들으셨네. 네. 듣고 따라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약대를 갔죠. 그래서. 네. 훌륭하시네. 근데 약사 그렇게 하시다가 궁극적으로 이제 누스킨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네. 그죠? 그거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쉽지 않죠. 지금도 10년째 제가 사업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근데 왜 그거 하세요? 그런데 그거 하세요에 가로치고는 왜 다단계 하세요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편견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정말 제대로 된 네트워크 마케팅을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것도 그냥 본인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체념하셨어. 설명할, 그죠?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제가 이제 초기에 막 이제 열정이 넘칠 때 이 사업을 알았을 때 막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거절도 많이 당하고 그렇지. 왜 그런 거 하세요? 뭐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그때 사업을 오래 하신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전지전능하시다는 하나님도 이 전 세계 인류의 반도 기독교인으로 못 만들었는데 사장님이 무슨 수로 그렇게 다 만들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그냥 내 앞에 오는 사람들한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분들한테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퀴즈. 여기 계신 김경 사장님은 올해 어떻게 되실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까 다 얘기했는데. 얘기 안 했어. 네. 자, 이분의 나이는 어떻게 되실까요? 한번 올려보실래요? 자, 지금부터. 맞히시는 분은 제가 뭘 쏠까? 돼지갈비? 네, 나는 꺼덕하면 돼지갈비야. 자, 한번 올려볼까요? 지금 누가 11살 그랬어. 56세, 49세. 왜냐면 아까 제가 사업 시작하기 전에 10년 전인데 56세라고 아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괜히 같이 맞췄네. 66이랬구나. 근데 36세도 왔는데 저거는 제 정신 연령입니다.
아, 진짜. 정신연령 테스트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연령 테스트를 했더니 36세, 그래서 36살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좋으세요? 좋죠. 네? 예. 약간 뇌가 말랑말랑하죠, 지금. 지금 본인이 건강과 부자? 네, 건강한 부자. 건강한 부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누스킨 사업하고 상관없이? 아니죠. 사실은 누스킨 사업이 건강한 부자를 만들어주는 사업인데. 그렇지. 제가 그거 이제 암묵지에서 형식지로 꺼내낸 게 이제 1인 기업과 프로 과정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건강한 부자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 좀 많이 만나고. 네. 예. 근데 이미 그렇게 경험이 많으신데 이런 것 과정을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우리의 그 누구? 글로리아 남근의 아, 오늘 두 분 다, 오늘 두 분 다 남근의 원장님. 아, 네. 아, 뵌지 오래됐어. 코로나 이후에는 경산에 계시는. 남근의 원장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제가 저기 조찬 모임을. 아, 그 조찬 모임에. 예, 근데 이 글로리아가 저를 연합나비를 오라고 하더니 그게 이제 9월 1일이었어요. 연합나비 온 게 작년 9월 1일인데 9월 2일 내일 이 연합 이게 뭐야 1인 기업이 시작한다고 9월 1일 날 얘기했는데 제가 설명도 안 하고. 근데 그냥 저 사람이 나를 나쁜 걸 소개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으로. 남근의 원장이. 예. 그래서 그냥 제가 오케이. 예, 해보겠다. 그리고 그냥 왔죠. 아, 원래 그렇게 막 물어보고 알아보고 하시는 성격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누스킨을 알아볼 때는 제가 6개월 동안이나 전 제품을 쓰고 이렇게 했지만. 맞아요. 본사까지 가보시고 뭐.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식한데 그냥 해보고 아님 말지 이런 게 좀 있어요. 쿨하심. 예,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킬리만자로를 다녀왔는데. 진짜? 예, 그때도 가보고 못 올라가면 그냥 오지 뭐. 아님 말고. 이렇게 하고 온 거죠. 예, 그래서 그냥 해보는 게 좀 있어요. 예. 약사 공부까지 하시고 이렇게 사업을 하셨던 분이 1인 기업 과정 오셔서 뭘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암묵지를 형식지로 꺼내는 거. 암묵지? 예. 암묵지라는 거는 그냥 내재되어 있는 어떤 습관이나 노하우를. 제가 성격이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뭔가 이렇게 유치원 선생님처럼 막 이렇게 그렇게 쪼개서? 해주는 게 없어요. 이거 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암묵지는 있으나 매뉴얼이 없었군요. 매뉴얼이 이제 정해진 건 있지만 그 매뉴얼을 체크하고 하나씩 같이 하고 이런 게 제가 좀 그렇게 친절하진 않으시다. 안 친절해요. 근데 1인 기업에서 뭐 친절한 걸 가르치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매뉴얼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같이 이끌어가는가 하는 거를 이제 교수님한테 제가 배운 거죠. 어떻게 이끌던가요? 지금 이제 이렇게 경영 인사이드 이런 걸 하시는 거를 보면서도 늘 느끼는 거가 참 사람들한테 뭔가를 잘 이끌어낸다. 이런 거를 늘 배우거든요. 근데 전 잘 몰라요. 그러시죠. 원래 자기는 잘 몰라요. 네, 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를 많이 배우고 저는 1인 기업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1인 기업 이 1인 기업 월드에 들어오면 월드 C월드처럼 1인 기업 월드에 예, 여기 들어오면 에너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바깥 세상하고 에너지가 달라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너무 좋고 또 너무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정말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배울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여기 계셔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사바세계하고는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 1인 기업. 저 바깥의 세계? 예, 너무 좋아요. 여기, 그래서 1인 기업을 하면서 가장 좋은 거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된 거가 저는 너무 좋아요. 우리 사장님은 약학 공부도 하셨고, 네. 지금도 이제 건강 관련된 사업을 하시고, 또 만나는 고객들에게 사실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계속 제공해서 그분들이 건강하게 만드는, 그죠?
사장님만의 건강의 비법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40년 동안 남을 건강해주는 걸 했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예뻐지게 해주는 것도 해줬고. 그런데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이 사실 보니까 저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려고, 그리고 이제, 정말 내가 건강해 보이고 젊어 보이고 예뻐 보여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지.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그 음양탕이라는 걸 마셔요. 음양탕? 따뜻한 물을 먼저 조금 넣고 찬물을 좀 넣어서 넣고 미지근하게 체온과 비슷하게 해서 자면서 밤새 쌓인 이제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음양탕을 한 잔 마시면 음양탕을 한 잔 마시고 예, 중요한 이제 화장실 일을 잘 봅니다. 바로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얼굴 관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갈바닉이라는 걸 하고 리프트팩을 바르는데 그 리프트팩이 마르는데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평소에 놀면 뭐 하냐가 이제 제 모토라서 네. 그 시간을 이제 멍하니 있는 게 좀 그러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해서 네. 감사 명상을 틀어놓고 감사 명상에 맞춰서 감사 명상을 예, 감사 명상 20분짜리가 있거든요. 네. 그걸 틀어놓고 얼굴에 막 이렇게 발라놓고 얼굴은 바르고 요거 마르는 동안에 감사 명상 틀어서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절 운동을 해요. 그러면은 스트레칭, 그러니까 정신적, 육체적, 이 뷰티 이쪽을 다 이제 1타3매로 해결을 하는 거죠. 굉장히 효율적이시네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샤워까지 하면 1시간이면 이제 아침 세팅이 딱 끝나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 일을 하죠. 그럼 만나는 고객들이나 타인에 대해서 그분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건강에 대한 조언을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책 읽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그 마케팅에 대한 책도 좀 많이 이제 요즘에 또 보게 되고 하는데 늘 똑같은 결론이더라고요. 뭐 어떤 결론이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누가 무엇을 원하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게 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되니까 상대방하고 대화가 있어야 되겠고 관계가 있어야 되겠고. 그래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전에 갑자기 이렇게 제품만 뚝 들고 가서 이거 어떻게 좋거든? 이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그리고 만약에 어떤 제품이 있으면 이 제품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하는 Y도 중요하지만 또 내가 이거를 전달하는 Who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것을 어떻게 전달할지. 그러면 또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좋아하는 일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맞을 때. 근데 보통 상대방이 원하는 건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다,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사람은 있지만 늙고 싶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구나 다 젊어지고 싶다. 젊고 아름답기를 원해요. 특히 지금 이제 제 나이 또래 되는 베이비 부머 시대들은 전부 그렇게 원하죠. 젊고 건강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지금 전에도 교수님이 걱정을 하셨는데 1인 기업 사장님들이 너무 목표와 성취에 이렇게 매진을 하다 보면은 건강을 잃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벌은 돈을 병원에 갖다 주는 일이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일을 쉬면서 이 수입이 고르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통해서 잡은 컨셉이 건강한 부자라는 거예요. 건강한 부자. 그래서 건강한 부자에는 6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 일단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정신적, 육체적. 예. 두 번째, 둘째,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다고 느끼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자신 있게 해야 하고 가치 있는 일에 대한 자신감. 네. 셋째, 1인 기업 가정에 나오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돈도 잘 벌어야죠. 수익이 잘 돼야 되고. 네, 수익이 잘 돼야 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런 일을 하느라고 관계를 할 시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 가족, 친구, 가까운 지인일수록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관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5번째는
이렇게 그냥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지? 내가 이런 때가 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채우는 내적 성장을 내적 성장. 예,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6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돈을 다른 사람과 나눌 나눠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장 조화로운 건강한 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완벽하면 너무 좋지만. 말씀해놓고서 나중에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향하는 반대. 그렇지.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한 게 이게 딱 세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부족한 걸 내가 채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고 사람마다 부족한 부분과 채워진 부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걸 딱 세팅을 해놓고 내가 요번에는 이걸 좀 더 채워야 되겠다, 요걸 조금 더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쌓아 나가면 이렇게 건강한 부자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오면 되게 좋겠다. 그리고 그런 건강한 부자들을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건강한 살고 있습니다. 부자 강남에서 모임 하시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세요, 보통? 그냥 연령대는? 아무나 오시는데요. 연령대는 30대부터 60대까지. 아, 30대부터 60대까지? 네, 네, 네. 오셔서 뭐 해요? 강의도 하고요. 아, 서로? 네, 책 미팅도 하고요. 책도 읽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건강과 돈에 대한 거는 누구나 다 욕구가 있어요. 근데 건강에 대한 욕구는 전에부터 있었지만 이 돈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유교적으로 좀 약간 영향을 받은 게 있어서 입으로 딱 꺼내는 거를 되게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 뭐 돈의 속성이라든지 뭐 그렇지. 돈의 뭐 이렇게 부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렇죠. 지식이 많이 우리나라 나왔지. 사람들도 이 돈에 바뀌고 대한 있지. 의식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도 되게 좋았던 건 뭐냐면 그 뉴스킨의 창업자이신 브레이크 로니 회장님이 처음에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때 들었던 얘기인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은 벌 것이다. 그런데 이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쓸 건지를 정하고 돈을 벌어라.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목적이시지. 도네이션 하는 데다 목적을 뒀고, 그래서 사실 우리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직급이 되고 이렇게 조건이 갖춰져야 그 말라위라는 데 저희가 이제 도네이션 하고 있는 그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데 사장님 그 카톡 제가 프로필에 보니까 예, 작년에 있더라고. 그 자격이 돼서 이제 최고 직급자가 되고 그 도네이션 한 게 이제 인정이 돼 가지고 작년에 그 말라위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최빈국에 가서 정말 신발을 못 신고 있는 아이, 어떤 아이는 겨울옷을 입고 있고 어떤 아이는 여름옷을 입고 있는데 그냥 팔다리만 들어가면 옷인 그런 걸 입고 있는 아이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하고 왔죠. 그래서 그러네. 조금 더 큰 사명이 생긴 것 같아요. 사장님의 연령보다 훨씬 더 젊고 개방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36살이라니까요. 글쎄, 반갑다 친구야. 네. 나도 그런데 그죠? 네. 근데 이제 친구분들하고 얘기하면 얘기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조금 힘든데 그래서 1인 기업 사장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친구분들은 뭐래요? 만나면? 친구분들은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외에 이제 평범한 60대의 사장님 연령에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 나이에 뭘이에요. 그래서 누가? 아, 그분들이? 그래서 얘기 안 해요. 네, 그냥 아니 내가 얘기할 사람도 많은데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근데 에너지 뱀파이어들하고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에너지 뱀파이어.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건 이제 에너지 뺏는, 빨아먹는, 예? 네, 그냥 뭘 말하면 이 나이에 뭘 그러고 제가 뭐 어디 갔다 왔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킬리만자로 갔다 왔다 그러면 너 그러다 죽을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잘했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용기를 주는 것보다는 그냥 집에 있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들이 점점 더 많아요. 그러니까 참 멋지게 사시는, 오늘은 진짜 멋지게 사는 두 분을 뵌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원래 이렇게 듀엣은 남성, 여성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한번 같은 주제로 건강이란 주제로 두 분의 여성 사장님을 딱 모실 때 좀 용기를 냈거든요. 근데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죠? 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좀 있으세요? 이제 건강한 부자 협회가 지금 건강한 부자 협회. 이제 협회라는 말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 혹시 이걸 보시는 분 중에 좀 멋진 이름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아, 클럽. 건강한 부자 클럽. 건부 클럽. 예. 원래 건부 클럽으로 시작을 했는데 또 그 협회라고 해야 나중에 뭐 그래요? 이런 저런 거를 할 때 나중에 좀 괜찮다 그래가지고 클럽도 이것저것 할 수 있어.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일단 건부 클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부 클럽 멤버들이 진짜 많아지고 100만 명까지 빠른 시일 안에 가서 이 세상이 밝아지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런 기업분들이 인터뷰 많이 가시더라고. 가서 뭐 물어봐요? 저요. 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뭐? 약사가 왜 네트워크 하세요? 그지. 그러니까 그게 가장, 그건 아마 끝까지 계속 가져가셔야 될 질문일 거예요. 뭐 괜찮아요. 예, 그거를 설명하면서 그분들이 새롭게 뭔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도 유튜브에 하나 올려놔요. 약사가 네트워크 하는 이유 3가지. 그래서 이렇게 이 질문을 하면 이제 유튜브 딱 주고 이제 보고 오세요. 이렇게. 이상할까? 유튜브를 지금 해야 되는데 네. 6개 올라갔나? 근데 6개 올라갔어요? 편집을 못 해가지고 편집하지 마세요. 보시는 분이 알아서 편집하고 보시게끔 하시면 되잖아요. 위 영상은 편집이 안 되므로 보시는 분이 알아서 편집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죠. 예, 그래서 지금 그냥 그래도 1인 기업 하면서 교수님이 블로그부터 해라. 일단 글을 쓰고 블로그도 나서 너무 잘하세요. 이제 블로그 해서 지금 칭찬, 완전 칭찬. 완전 칭찬. 2,50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죠. 네. 반성해, 그래서, 진짜. 네. 네. 그래서 그냥 일단 블로그부터 하고 있고 이제 온택트 시대에 맞게 또 열심히 또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인생 언니를 딱 치면 딱 나와요. 네, 이 정도로 브랜딩을 아주 멋지게 하셨어요. 건부클럽, 건부협회 100만 명 되기를 응원해요. 네, 와, 너무 멋있어요. 서희주 할게요. 예, 꼭 하세요. 너무 멋있고 멋있게 살고 계시네요. 20년은 젊어 보이세요. 네, 인생 언니님, 네, 블로그 2,500명, 와우, 축하드려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얘기해 보시는 것. 근데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뭐, 말씀을 못 하신다, 뭐 안 하신다 그러더니,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그러게요. 뭐 막상 하니까 또 하네요. 이게 아까 오기 전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렇게 시험 공부 실컷 했는데 왜 시험 보려고 시험 볼 때 되면 생각 하나도 안 나는 거 있잖아요. 시험 전날. 에이, 찍자. 그런 느낌이었는데 또 막상 여기 앉으니까 또 그냥 나오네요. 예. 오늘 하시면서 느낌이 어떠셨어요? 또 이것도 새로운 경험.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처음이죠. 첫 데뷔입니다, 제.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저는 좀 그래요. 여태까지 살면서 이제 이게 나이에 따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올 때, 또 어떤 사람이 올 때, 그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이게 나한테 오는 거에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내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상황을 객관화하는 훈련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만 일에 이렇게 헉 하고 막 이러지는 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평상심을 좀 유지하는 편이라고 할까? 침착하세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리더시고. 이렇게